늙으면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은 이유. 당신은 평생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쉬어도 되는데, 놀아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합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나만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는 게 이렇게 죄책감이 들까요? 왜 노는 게 이렇게 불편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놀아도 된다는 것, 아니, 놀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왜 우리는 놀지 못할까? 우리 세대에게 놀다는 말은 욕이었습니다. 밥 먹고 놀기만 하냐? 그 말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시절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했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노는 건 사치였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놀아도 돼요라고 하니 몸이 거부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말 놀아도 되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그 불안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놀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쓸모가 있어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 무언가를 계속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후에 가장 힘듭니다. 반대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놉니다. 목적 없이 산책하고 의미 없이 웃고 아무 성과 없이 하루를 보낼 줄 압니다. 그게 노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늙으면 노는 게 제일 좋은지 그 이유 6가지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평생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시간을 쓰는데 익숙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생산적으로 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쓰려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었고, 시간은 성과였고, 시간은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오후, 목적 없이 걷는 골목길, 그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전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애들 챙겨야 했고, 집안일 해야 했고, 부모님 모셔야 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이기도 합니다. 김영철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살, 평생 택시를 몰았던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1년 동안 그분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몰았는데 이제는 7시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구나. 저 구름이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줄 몰랐구나. 바람은 늘 있었습니다. 구름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손님을 태우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입니다. 김영철 씨는 지금도 가끔 불안합니다.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불안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이제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노는 사람이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웃는 사람이 덜 아픕니다.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건강해야 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놀 때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항상 긴장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쓸모 있어야 한다고 억지로 움직이면 몸은 늙습니다. 빠르게 늙습니다.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72,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교회 봉사 나가고 손주 돌보고 반찬 만들어서 자식들 집에 갖다 주고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안 늙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퇴원하고 나서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손주 봐달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줄였습니다. 반찬도 이제 안 갖다 줍니다. 대신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 만나 수다 떱니다. 아무 의미 없는 드라마 봅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식들이 섭섭해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이유, 쓸모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게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쓸모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물러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집안일도 이제 예전만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쓸모가 없어도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서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계절마다 색이 바뀌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인호 씨, 69, 평생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 그분은 우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단에 서지 않으니, 학생을 가르치지 않으니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책을 한 권 집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책을 읽는 것 같았어요. 최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려고 책을 봤는데 이제는 그냥 읽습니다. 쓸모는 없는데 행복합니다. 쓸모와 행복은 다릅니다. 쓸모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쓸모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비교를 멈춰야만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고, 누구는 집이 더 크고. 그런데 노년에도 이 비교가 계속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매주 오던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오나? 친구는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저 사람은 연금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불행해집니다. 노는 것의 핵심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노후가 아니라 내 노후를 사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편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정미숙 씨, 75, 친구 모임에 갈 때마다 작아졌습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외제차를 사줬다고 자랑했고, 또 한 친구는 손주 사진을 수십 장 보여줬습니다. 정미숙 씨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지? 집에 오는 길,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해외여행 자주 간다던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부러워. 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 나는 늘 누군가를 챙겨야 해서 힘들어. 여행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아들이 데려가는 거지. 가면 피곤해 죽겠어. 그 말을 듣고 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구나. 남의 삶이 다 좋아 보이는 건 착각이구나. 그 뒤로 비교를 멈췄습니다.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해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삶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노후를 사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관계도 가벼워져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 관계도 정리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붙들 필요 없습니다. 연락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나면 됩니다.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건 꼭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명절 때 꼭 가야 하고, 생일 때 꼭 챙겨야 하고, 전화 꼭 받아야 하고, 친구 모임에 꼭 나가야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이경숙 씨 71. 오래된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솔직히 가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만나면 자식 자랑, 건강 자랑, 가끔은 남의 흉도 봤습니다. 집에 오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갔을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섭섭해할까봐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이제 안 나갈게.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는 집에 있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 빠졌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편했습니다. 대신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 한 명과 조용히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훨씬 좋았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이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편한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의무로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에게만 쓰십시오. 6번째 이유. 노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놀기만 하면 뭐 하나 돈도 벌어야지. 그래도 뭔가 해야 보람이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봉사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되면 안 됩니다. 노후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면 됩니다. 목표 없이, 성과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노후의 생존입니다. 강병수 씨 78. 은퇴 후에도 일을 찾았습니다. 경비 일도 하고 배달 일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 평생 일했잖아. 이제는 놀아도 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강병수 씨는 매일 공원 나가서 친구들 만나 장기 두고 집에 와서 낮잠 잡니다. 예전 같으면 게으르다고 자책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그는 생각합니다. 노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남은 인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달리 살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이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점심 먹고 나서 할 일이 없다면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저녁이 되어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아무것도 안 했네 싶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 그게 노후의 축복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지나면 어느새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노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후가 시작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건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닙니다. 놀 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 놀고 있습니까? 목적 없이 걷고 의미 없이 웃고 성과 없이 하루를 보낼 줄 압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만약 아직 못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늘 저녁 창밖을 보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당신의 노후입니다. 노후 산책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